유튜버로서의 전인구 작가님에 대해서 많은 거를 처음 얘기하신 것도 많죠? 정말 처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여기에 의자가 좀 체어로 돼 있고 이렇게 약간 잔디밭이 있으면 힐링 캠프 같다. 박보미의 힐링 캠프다, 딱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30 몇만 되셨죠? 34만이요. 네. 무려 34만 유튜버 전인구 유튜버 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네, 저보다 구독자 훨씬 더 많으시죠? 근데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연예인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당황하다 왔어요. 오늘 솔직한 그 이야기, 사람 전인구님을 오늘 저희가 꺼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에 아주 간단하게, 그래도 모르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버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하고 있는 전인구라고 합니다. 재테크 작가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돈이 되는 건 다 다뤄보자를 기본으로 하고, 근데 지금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요, 금융 유튜버, 주식 유튜버가 같은 말이 돼버렸잖아요. 부동산 유튜버들이 주식 이야기하는 주식. 그러니까요, 이게 금융이 꼴 주식이 돼버려가지고 혼란스러운데, 사실 금융이 훨씬 큰 개념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아, 그쵸, 그쵸. 부동산 투자도 다루시죠? 그쵸. 저도 부동산 투자도 많이 했었죠.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공식이 비슷하다는 걸 느껴요. 아, 진짜요? 네, 반대로 주식 기법을 부동산에 적용할 수도 있고 부동산 기법을 주식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전략들이 나오고, 그게 또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저는 꼭 주식만 해야 된다, 부동산만 해야 된다, 이런 쪽이 아니에요. 두루두루 다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어떤 재테크 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돈 되는 건 다 해야 되죠. 그럼요. 왜냐면 주식 시장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7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동안 없었다가 2017년에 좋았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식만으로 모든 거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코스피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수가 거의 안 올랐었잖아요. 네. 박스 피었었는데, 그 구간에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굉장히 확률 낮은 선택이 됐던 거고요. 네. 반대로 또 부동산이 또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때도 있어요. 정말 예금하는 게 훨씬 낫고 현금이 또 오히려 최고가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죠. 시즌에 따라서 내가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 오로지 하나만 가지고 승부 보겠다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 되는 거 다 하잖아요. 아, 그럼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창업해봤었죠. 창업해봤어요? 예전에 학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식을 그 전부터 했었고요. 그러다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7년을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주식 안 해야겠다. 이제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안 해야지라고 해서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쉐어하우스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다양하게 두루두루 다 됐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주식을 하게 됐고, 결국 은퇴해도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금융 유튜버가 되신 거예요, 지금? 원래 재테크 작가였었어요. 재테크 작가의 삶을 또 사셨구나, 그 그러니까 사이에요? 재테크 책을 썼었는데, 네. 정말 빨리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때 2012년. 그때 제가 이제 해군 장교로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좀 해군 장교요? 예. 자, 뭐가 먼저예요, 그러면? 학원을 하다 해군 장교로 갔어요. 아, 학원 네. 하시다 해군 장교로 가셨어요? 네. 학원 장교를 하다가 그때 이제 그 대원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모으면 자꾸 차를 사요.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0이 안 되는데 막 한 1,000만 원 모으면 바로 차 사고, 그러니까 다시 또 월급이 더 안 모이고 악순환의 고리를 다니는 친구가 너무 많았었어요. 아니면은 그 당시 때 막 토토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만류하고 자꾸 알려주려다 보니까 제가 투머치 토커가 된 거예요. 한 명 자꾸 2시간씩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입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썼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글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글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쓰면 책이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이 잘 됐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년에 한 권씩 재테크 책을 좀 내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계속 책을 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자. 뭐 깨알 홍보를. 깨알 홍보 좋습니다. 지금 이 책이 몇 번째 책인 거예요?
한 열 몇 번째 될 것 같아요. 이 책이요? 11번인가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권 쓰고도 정말 너무 맞아요. 예. 쉽지 않은 일이던데요. 예, 열 몇 권을 쓰셨구나. 저도 보통 책을 한 번 쓰고 나면은 이제 안 쓰려고 많이 하죠. 이제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행히 세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럼 과거의 책들은 아무래도 너무 옛날 책이 되니까 새로 쓰고 하다 보니까 책의 권수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가의 삶을 막 사시다가 유튜버는 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를 왜 했냐면 네. 되게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2005년, 6년만 해도 좀 많았었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책을 읽는 사람은 없어졌고, 어느 날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거죠. 아, 사람들이 책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튜브를 보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을 읽도록 만드는 게 빠를 것인가? 내가 유튜브로 들어가는 게 빠를 것인가? 예. 결국 그 인생이 답이 그렇더라고요. 네.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바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제 그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책 같은 경우 보면 이제 1만 권을 팔리면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유튜브는 뭐 조회수가 몇만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벌써 더 많은 대중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계세요? 지금은 주식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든 다른 투자든 간에 생각하는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생각해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들도 종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재테크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대중들이 그래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좀 쉽고 그냥 빠르게 할 수 있는 인스턴트류가 좀 더 인기가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걸 만족시키긴 쉽지 않죠. 결론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면 돼. 그렇죠. 결론을 얘기하고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사세요.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거를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나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낚시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 방법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구나. 본인들이 경험해 나가면서 나만의 방법을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대한 그게 철학이 저랑 되게 비슷한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찍으셨던 영상 중에서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과 가장 반응이 안 좋았던 영상, 기억나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10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주 1위부터 10위까지 주식들이 10년 뒤에 몇 위가 됐는가 라는 거를 했던 영상이었는데, 거의 다 바뀌었죠. 삼성전자만 1위권을 안 놓쳤고, 그 당시 때 우리가 영원할 거라 생각했었던 그 당시 때 한국전력이라던가 기억나는 거 몇 개 말씀해 주세요. 뭐 있었어요? KT, 현대차, 한전, KT, 현대차, 기아차. 그게 10위 안에 있었어요 그때? 삼성생명인가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그런데. 근데 그게 2017년, 18년쯤 되면서 서서히 밀려나가요. 거길 다시 또 누가 들어왔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쓱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옵니다. 그걸 느낀 거죠. 이게 10년 동안 바뀐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자동차 제조업 이런 쪽에서 IT라던가 약간 바이오 쪽이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었구나. 그걸 보는 거죠. 시총상위주 보면은 대한민국의 산업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영상이 그때 96만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요? 우와. 그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겠지라고만 생각했지 진짜 뭐가 있었는지 안 찾아보잖아요. 좋은 정보가 되네요.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시총 상위주들이 이랬다라고 하면은 놀래요. 진짜요?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 주식이 여기 왜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게 2006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2007년만 해도 정말 막 활활 타오르는 주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사람들한테 반응 없는 주식들이 대부분이 됐죠. 그런 거에서 정말 그때와 지금이 달랐다. 옛날 그때는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큰 트렌드의 변화. 네. 아무튼 그 영상이 대박이 났네요. 네. 그리고 그냥 대박이 안 났던 영상. 대박이 안 난 영상? 조금만. 네, 저 뭐라 해야 되냐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찍었는데 네. 조회수가 안 나온 영상이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베트남에 가서 네. 투자 드라마를 찍었어요. 베트남 투자 드라마. 부동산 투자 드라마 이래서 베트남 부동산을 사러 가셨어요? 네, 부동산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4개국 투어를 했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그래서 라오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4개국을 돌면서 주식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도 알아보는 걸 했었는데, 주식 계좌야 뭐 그냥 만들고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되는 건데, 그 당시 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또 이제 작가의 그걸 살려서 형사물로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아, 잠깐만요. 금융 유튜버 컨텐츠가 형사물이라고요? 그 당시 때가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았을 때여서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데요? 네, 그런 그래서 거는요? 이제 김영사랑 수사를 하러 가는 거죠. 여기에 네. 지금 뭔가 범인 용의자 X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부동산을 찾으러 다니면서 봤더니 가격이 많이 올랐구만 이러면서 이러다가 마지막에 김영사한테 얘기하다가 이러다가 갑자기 졸지에 납치를 당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베트남 거기 어디야 저쪽 어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나트랑과 거기 호치민 근처에 사막이 있어요. 사막에서 대굴대굴 납치되면서 구르고 탈출하는 장면. 진짜 그걸 다 찍고 있어요? 네, 다 찍었어요. 그래서 막 밧줄 사서 사막 투어를 갔어요. 한국인들 다 해 뜨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혼자 밧줄 묶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예, 그리고 이제 막 오아시스 물 막 퍼마시는 장면을 했는데 그 오아시스에 엄청난 세균이 있다더라고요. 다음날 한 2, 3일을 끙끙 앓았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시간을 기울여서 네. 저희 편집자분이 막 한 달을 울면서 만들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조회수가 7,000회가 나오면서 7천요? 아니 그 대탈출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면? 네,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팠죠. 서로 고생을 했는데 네. 이게 아쉽다. 예. 그래도 좋은 에피소드로 남았겠네요. 네, 다시는 못할 영상을 한번 해봤다. 다시 한번 배우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네. 베트남에는 이거 사면 됩니다라는 걸 원하신다는 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원하는 거구나.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유튜버로서의 삶의 만족도는 어때요?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네. 행복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왜 와닿죠? 이렇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초창기 때만 해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찍고 재밌게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채널의 방향을 제가 정하지 않더라고요. 네, 구독자분들이 네. 이제 원하는 영상들이 보통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 저희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쪽에 집중을 맞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찍고 싶은 영상들보다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위주로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창작자의 느낌으로서는 조금 이제 자유로움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채널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아무거나 찍을 수 있는 채널 하고 싶다를 하는데 그게 또 막상 또 현실이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채널을 찍다 보면은 뭐 정말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아이디어가 막 솟아서 막 찍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 가면은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스트레스 없는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돈이랑 행복이 절대 이게 이퀄이 아니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유튜브를 한 사람이라서 돈보다는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은 쪽으로 유튜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상충하는 것들이 가끔씩 생겨서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됐어요. 지금은 약간 커지고 나니까 제약이 생긴 걸 느끼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약간 책임감과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그거는 저도 느껴요. 이제는 유튜브가 처음에 좋았던 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내가 예상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커지고 나서는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주제에 대한 이제 반응을 좀 해야 되는 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특히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저렇게 주식 쪽은 진짜 A 아니면 B거든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더 조심스럽고 네.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말하죠. 위다 아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또 많은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시원하게 말하지 못할 때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금융 유튜버의 숙명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과 연동되는 거. 분명히 시장이 오를 때 더 좋고 시장이 또 만약에 좀 침체 분위기 같은 게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또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쵸. 주가에 연동돼 있다는 거. 주가 연계 채널. 오, 맞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ELY라고 했는데 ELY 에코티 링크드 유튜버. 그거 자체를 지수로 만들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ELY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예,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진 이 직업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예. 예비 금융 유튜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비 금융 유튜버들에게 진짜 정말 이 말을 해보고 싶어요.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처음엔 다 해봐라. 나중에 분명히 성장할 시기가 올 건데 그 성장하는 시기가 될 때마다 조금씩 더 다듬어져 갈 건데 그때 후회되지 않게 정말 다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솔직히 아까 조회수 안 나왔다고 했지만 사망물 마셨던 거 네. 후회는 안 해요. 지금 마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시원하게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드링킹하면서 아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연기가 아니었군요. 예. 와, 내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다니, 유튜버에서 나온다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의 꿈을 이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배우의 꿈요? 예, 제가 예전에 엑스트라를 많이 했었거든요. 오 저도 엑스트라 했는데요. 진짜요? 저 영화 해운대랑 드라마시티 쪽 KBS. 오 진짜요? 저는 아이유 나왔던 드림하이랑요, 오, 박신양 나왔던 싸임이랑 영화도 몇 개 나왔어요. 좀 더 유명하신 선배님이네요. 아니요. 제 등수밖에 안 나왔어요. 저 그 있잖아요. 그 정장 들고 기다리는 그 엑스트라. 아, 저도 별의별 거 다 한 것 같아요. 택시 기사부터 시작해서 취객부터 시작해서 아 진짜요?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네. 그 국밥집 손님인데 네. 감독님이 그날 좀 까다로우셨던 거예요. 주인공 대하는데 뒤에서 국밥 먹는 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5명을 교체한 거예요. 그럼 제가 5번째로 왔어요. 근데 이미 엑스트라를 위해서 국밥을 새로 갖다 주질 않아요. 4명이 이미 먹다 남은 국밥을 다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드셔서 컷. 저에서 컷 났어요, 다행히. 야, 그때도 뿌듯하더라고요. 오. 네. 저는 기억이 나는 거는요. 엑스트라 할 때 엑스트라 대사 받기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한 번 대사를 받을 일이 생겼어요. 오, 간지 몇 번 되지도 않은 신입 엑스트라인데 멋있다. 그 대사가 이거였어요. 주인공이 막 이렇게 뿌리치고 들어오면 그걸 막던 경찰 역할. 예. 경찰 역할? 어쨌든 경호 업체 네. 직원 역할인데 그냥 막 붙잡다가 아니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이분이 막 다짜고짜 이렇게 와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직 서울말이 아, 예. 지금처럼 능통하지 않아가지고요. 다 좋은데 하여튼 컷 당했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아 영원히 추억에 남길 수 있는 되게 주요한 주인공이랑 투샷 장면이었어요. 아, 저는 마지막 영화 해운대가 제일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서 저부터 클로즈업을 시작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샷이 나온 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그거 포함됐어요? 아, 짧았죠. 그러니까 이제 나 이거 울면 연예인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그 앞에서 와 이제 울었는데 네. 예, 통편집이 됐어요. 아 진짜요? 예,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유튜버의 길로 예, 걷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행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힐링이 되네요. 오늘 예, 지금 찍다 보니까 아 내가 그래도 행복한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다른 일들은 제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요. 항상 만들어져 있는 것의 부품, 엑스트라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작은 나의 세상이지만 여기서 주인공이 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그걸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 예, 저 예전에 구독자 1명 늘을 때, 네. 오 구독을 눌러주신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되게 신기하죠.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예. 저도 그때 감동을 잃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초창기 때 구독해 주셨던 분들, 그분들의 아이디도 다 기억나요. 아, 정말 다 기억나요. 아, 갑자기 되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지금 오늘 초심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훨씬 네. 후배잖아요. 제가 초짜여서 아직도요. 아닌데 덕분에 힐링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사막을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초심 찾으러 한번 더. 이런 대화가 예비 금융 유튜버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비 금융 유튜버 분들 진짜 뭐 한번 저를 좀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쁘셔서 아니요. 네, 안 바쁘니까 한 번씩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뭐 시간이 되면 뭐 같이 촬영을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많은 금융 유튜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럴수록 정보의 다양성이 되는 거고, 그 다양성 속에서 오히려 더 질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지면서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금융 유튜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